안녕하세요. 가면거래사 이승호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술집이에요. 이자카야. 다이닝 타몽이라는 브랜드명이거든요. 여기 브랜드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제 동종업종, 그러니까 술 프랜차이즈 많잖아요. 뭐 호프도 있고, 뭐랄까, 뭐 이자카야도 많고, 그리고 뭐 소주 파는 데도 많고 한데, 어, 사실 요새 프랜차이즈 주점으로 나오는 데 중에서 무슨 자리 좋고 인테리어 깨끗하고 깔끔하고 다양한 안주 팔고 하는 데도 많은데 창업 비용이 좀 비싸요. 그리고 또 어지간한 데 가면은 메뉴판에 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맥주 한두 잔 마실 정도 마른 안주 시켜놓고 그 정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관적인 말씀인데 저는 이제 여기 본사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이게 극하게 공감이 돼가지고 제가 이분 마인드에 제가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예전에 뭐 2구, 3구, 4구 뭐 이렇게 싸게 브랜드 이제 안주 저렴한 포차 프랜차이즈가 되게 유행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안 가봤습니다. 안 가는 이유가 먹을 게 없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저 식사처럼 이런 음식에다가 술 한 잔 마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주 저렴한데 호프집에는 그냥 맥주나 한 잔, 두 잔 마시러 가는 수준이지 이렇게 뭐 식사 겸으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호프집에 일단 동네에 가까운 데 가서 한번 보시면은 메뉴가 요새 싼 데 많잖아요. 뭐 닭날개 얼마 1,900원에다가 이렇게 파는데 그런데 가보시면 저도 호기심에 한번 가봤는데 메뉴판을 봐도 진짜 이거는 한 번 가보고 끝이더라고요. 저는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 가보면은 끝.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그거는 완전 주관적인데 제 생각에서는 저는 일단 한 번 가면은 도무지 이거 먹을 게 없어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술집에 술 먹으러 간다 하더라도 그 음식이 맛이 없으면 술맛도 저는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이거를 시식을 해봤는데 먹을만 했어요. 아주 뭐 고급 요리는 아닙니다. 아주 고급 요리는 아닌데 소스랑 같이 문어 튀겨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안주로 몇 가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맛을 보여주시는데 꽤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먹을만 하다라는 그런 거를 충분히 느꼈고 그리고 가격이 되게 완전 저가형은 아니거든요. 뭐 만 얼마, 2만 얼마 이런 메뉴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6,000원, 뭐 5,000원, 7,000원 이렇게 싸게 메뉴 한다 하더라도 사실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고 맛없으면 잘 안 가잖아요. 대학생들이나 가지. 모르겠어요. 대학생. 일단 저 때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데 갔었는데 요새 또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먹을 게 있다. 그게 좀 중요하다. 저는 그게 상당히 요새 대세 브랜드가 진짜 싼 메뉴 가지고 엄청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런 데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철학이 있구나. 유행 타는 아이템이 아니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어떤 한 아이템 잘 된다 싶으면은 그거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 비슷한 거 쫙 나오잖아요. 특히나 술집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안주가 다 냉동된 거, 그냥 튀기는 거, 단순하게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마른 안주, 거의 다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거 프랜차이즈 카피하는 거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봉구 비어 이런 거 잘 될 때 땡땡 비어, 스몰 비어들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안주가 단순하니까 카피를 엄청 빨리 해버리고 지금도 닭날개랑 1,900원 생맥주 그렇게 슬로건 내건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겼는데 잘 된다 싶으니까 엄청 많이 지금 브랜드들이 난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실 빠르게 카피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안주가 먹을 게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빨리 카피가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여기 갈 거를 여기 매장들이 계속 생기니까 굳이 내가 거기를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집 가나 저기 가나 다 메뉴가 똑같으니까 내가 기왕이면 가까운데 그냥 가는 게 중요하고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편의점 간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물건이 공산품이 대부분이니까 뭐 내가 가고 싶은 편의점에 내가 어떤 뭐 담배나 음료나 뭐 사러 가기 위해서 멀리까지 찾아가지 않잖아요. 내 지금 있는 제일 가까운데 대로변에서 눈에 띄기 좋은데 접근성이 좋은 데를 그냥 찾아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똑같으니까. 근데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어떤 브랜드가 유행을 타가지고 그런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기고 브랜드가 많이 가맹점이 많이 생겨버리면은 그냥 다 똑같으니까 내 가까운 데 간다. 가까운 데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더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해야 돼요.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유동인구 더 많은 곳, 더 대로변, 1층에 월세 많이 내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더 휘황찬란하게 해야지 사람들, 이제 뜨내기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그런 어떤 유행 타는 요새 대세에서 벗어나 있다. 안주가 먹을 게 있다. 일단 저는 그래서 사실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대표님의 생각이 그냥 단순하게 유행에 편승해가지고 가맹점 좀 늘리자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아니라 술집 하려면은 안주가 먹을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철학이 확고하게 있으시더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음식이 맛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또 와서 유행을 타든 안 타든 떠나서 유행 상관없이 장사 이제 뭐 1, 2년 하고 말 거 아니라면은 자 싸기만 하고 먹을 게 없는 대부분의 호프집 이자카야는 싸기만 한데 먹을 게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고 여기는 문어 치킨이라든가 문어 관련된 요리들이 있어서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요거 먹으러 또 온다. 그리고 안주 자체가 먹을만 한데 또 제값을 받아요. 10,000원, 20,000원씩 하니까 테이블 단가가 또 올라가죠. 또 그리고 주류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셨어요. 그 안주가 먹을 게 있으니까 그냥 맥주 한두 잔 마시고 가는 게 아니라 소주랑 뭐 생맥주 보시면은 프리미엄 생맥주가 5,9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국 최저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럼 대표님 여기 점주분이 싸게 팔면은 남는 거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사에서 이거를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해드린대요. 점주분한테. 그래서 그 가격대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 유통 어떤 경로나 이런 쪽으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싸게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점주 입장에서는 소비자가를 낮춰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 또 마진율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음식점에서는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아무리 술집이라 하더라도 먹을 만한 메뉴가 없으면은 주류 소비 안 됩니다. 주류 소비가 안 되는 걸 떠나서 안 가고 싶어져요. 그 다음에는 한 번, 두 번 가보고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리 요새 대세가 저렴한 거를 파는 가성비 안주가 유행이라 하더라도 그 유행이 진짜 말 그대로 유행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 특히 술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된다. 그 여기 대표님 말씀에 매출액이 38% 정도가 문어 메뉴군에서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반응이 실제로 있는 거죠. 그냥 허울 좋은, 보기에 좋은 그런 비주얼적인 메뉴가 아니라 실제로 매출에서 38% 정도가 문어 매출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검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요새 유행 타는 브랜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본질적으로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되고 매출도 좋아야 되는데 매출 아무리 좋아도 내가 남는 게 없으면은 그게 다 본사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마진율도 좋아야 된다. 그리고 창업 비용도 저렴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아 떨어졌을 때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이 두 개 써놨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일단 창업 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자 간판이라든가 조명 같은 거 요런 부분만 바꿔도 기존의 인테리어 다 살려서라도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풀어두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제 1,000만 원 미만으로 창업한데 몇백만 원으로 창업한 매장들을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창업할 수 있다. 특히 점포를 구할 때 기존의 술집 같은 거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 거를 점포를 구하시면은 이 다이닝 탐욕으로 창업할 때 있어서 몇백만 원 수준으로 해서도 창업이 되는구나. 근데 그 매장 사진을 봤을 때 허접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테리어에 좀 둔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전혀 뭐 내가 술 마시러 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인테리어는 방해될 것 같지 않은데, 또 술집이 대체로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편하거나 그런 거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일단 그 정도 분위기를 몇백만 원 수준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거를 강제로 하지 않고 본사 대표님이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요렇게 등 바꾸고 요런 거 소품 같은 거 사면은 이 정도 금액으로 우리 거 창업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대표님 마인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 마인드가 좋다라는 거 하는 건 일단에는 제가 느끼는 거에서는 유행 따라가면서 가맹점을 모집하겠다 이런 분명히 브랜드 있어요. 저는 그쪽은 좋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요. 내가 생각할 때 장사 이렇게 해야지 잘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두 번째는
본사의 마진율을 낮춰가지고 점주한테 원가를 좋게 공급한다는 거, 그리고 창업 비용도 저렴하게 해준다는 거. 요새는 또 그런 아이템들이 가맹점 모집이 잘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맹점 모집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토리 생맥주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여기 문어 38% 이런 메뉴에서 38% 매출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거 볼 때 목적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술집이라도 흔해 빠진 술집이고 안주도 다 똑같은 안주가 파는 데라면은 저 같으면은 제가 멀리까지 가질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국에서는 대부분의 호프집이 다 비슷비슷한 안주와 술을 비슷비슷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메뉴 자체가 좀 독특한 메뉴가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이런 데를 방문할 것 같아요. 조금 걸어서라도. 그럼 이게 점주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꼭 대로변에 우리가 차별화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로변으로 유도인구 많은 쪽으로 점포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점포 같은 경우에는 약간 2면 또는 3면 또는 2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한번 먹어본 사람이 만족을 하면은 재주문을 하게 되거든요. 말 그대로 단골 장사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 매장의 월세가 조금 작아도 돼요. 그러니까 점포에 대해서 꼭 내가 비싼데 안 들어가도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또 사람들을 한 번에 많이 뜨내기들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회전율이 좋은 어떤 매장 면적이 큰 데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매장 면적이 작아도 뭐랄까 월세가 작고 또 테이블 단가가 높아지면은 매장 면적이 좀 10평대, 20평 초반대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매출 대비 순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매장이 커야지만이 메뉴가 내 메뉴가 되게 싸다. 3,000원, 4,000원, 5,000원 메뉴가 단가가 그렇게 싸다라고 하면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받아야지만이 어느 정도 기본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여기는 단가 자체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매장 면적이 작아도 수익적이면서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창업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창업 아이템 프랜차이즈 본사를 분석을 하실 때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꼭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어떤 브랜드를 분석한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메뉴에 경쟁력이 있는지, 현재 유행 타는 거에 편승한 거 아닌지. 저는 요즘 유행 타는 거에 편승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재수없으면 진짜 끝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행 타는 아이템에 따라가지 말라. 유행 타는 아이템은 아무도 모를 때 그냥 빨리 시작해서 빠지는 게 사실 더 나을 수 있고요. 내 눈에 볼 때 이미 저기 유행을 타고 있다. 그리고 음식이 별로 맛이 없다. 그런 거는 피하시는 게 맞다. 차라리 듣보잡 브랜드를 하더라도 내가 볼 때 음식이 맛있고 창업 비용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뭐랄까 원가율, 마진율이 괜찮은 아이템,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운영했을 때 매출액만큼 순수익이 나와주는, 매출액이 설령 낮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내 인건비 플러스 알파가 나와주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랜차이즈 찾아볼 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홈페이지가 휘황찬란하네요. 자, 일주일도 가능한 40,000원짜리 이걸 제가 홈페이지는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그냥 이런 중요한 포인트, 제 눈에 띄는 포인트만 몇 가지만 언급해 볼게요. 투자금이 560만 원이다, 420만 원이다. 이제 리뉴얼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점포가 이런 이자카 같은 형식으로 운영을 했던 점포, 인테리어가 돼 있는 점포를 인수를 하시는 경우겠죠. 그랬을 때 간판이랑 이 브랜드 다이닝 탕목만의 등 같은 거를 달았을 때, 그럴 때 최소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거 상당히 좋게 봅니다. 본사에서 개설 비용에 대한 어떤 수익 욕심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저는 매출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홈페이지 천천히 보시면 어려운 게 없죠. 매출 나오고 창업 비용이 이렇게 저렴하다 이런 부분
저는 되게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맛집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진짜 아까만 음식이 맛있어야지 술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술집에서도 술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안주가 맛이 있어야지 먹게 된다. 요새는 이제 가성비가 너무 가성비가 대세가 됐어요. 근데 가성비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가성비만으로는 사람이 재방문을 하지 않아 버리면은 유행 따라서 끝나버립니다. 그 안주가 좋아야지 테이블 단가 주류 소비가 늘어난다. 이런 거 되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모르면서 그냥 단순하게 지금 유행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앉아 있어서 매출이 좋아서 창업했다? 다 같이 공멸하는 길입니다. 왜? 프랜차이즈가 유행 타면은 가맹점도 그만큼 많이 생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냥 아무 데나 가까운 데 다 가기 때문에 매장들 매출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38% 얘기했죠. 이 메뉴가 여기서는 시그니처 메뉴가 될 수 있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다른 데서 잘 취급하지 않으니까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것 이제 보시고요. 창업별 결과가 또 나오고 있죠. 수치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수치적으로 근거가 있는 프랜차이즈만 제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곳만, 검증이 된 곳만 추천을 드리고 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메뉴 같은 거 쭉 보시고요. 창업별 저렴하다 보시면 되고,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공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설이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점포를 인수했을 때 이렇게 창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염두를 해두시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다른 데랑 메뉴가 안주가 다르다. 가성비만 초점 맞추면 안 된다.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유행 타면은 그렇게 돼요.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14년 정도 이렇게 프랜차이즈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가 잘 되면은 그 따라하는 프랜차이즈도 너무 많고 한꺼번에 그게 유행 타고 가맹점 많이 생기면은 가맹점들 매출이 같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유행 안 탈 만한 거는 진짜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맛이 있거나 아니 맛이 기본이지 맛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유행 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유행에서 벗어나 있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런 건 홈페이지 그냥 저에서 더 이상 안 볼게요. 다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예,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직접 보셔도 그러니까 저는 볼 때 홈페이지에 어느 정도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수치적으로 다 나와 우리 이렇게 좋다 왜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몇 프로기 때문에 좋다 원가율이 몇 프로나 좋다 매출이 얼마나 좋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팔리기 때문에 좋다 이런 근거가 없는 홈페이지는 저는 사실 불투명하다고 보고 믿음이 안 가요. 근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수치적인 계산이 다 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저는 신뢰가 가는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거 좋다라고 말을 할 때는 왜 좋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를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게 수치적으로 근거를 어필한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홈페이지가 기네요. 제가 뭐 사실 더 이상 할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이닝 탕목에 대한 소개를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